암치료법 드디어 황준이 질병이란 병원균의 힘보다도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병원균의 침입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원인이며 저항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진정한 질병의 원인이다. 다시 말해서 저항력 저하는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발병이 일어나는 진행 과정을 밟게 된다. 결과적으로 저항력이 강한 사람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걸렸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끝난다. 잘 걸리느냐는 열쇠는 모두 면역 기능이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면역 기능의 시스템은 지극히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다. 틈만 있으면 우리 몸에 침입하려고 하는 이 병원균을 쳐부수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마이크로파지 순찰과 방위의 임무를 맡고 있으며 혈액과 임파역을 따라서 돌아다닌다. 몸 안에 침입한 병원균을 비롯해서 이물질과 파괴된 세포를 만나면 자신의 세포막으로 아메바처럼 긴 팔로 둘러 싸서 먹어치운 소의 호수로서 아미노산이나 당분으로 분해해서 파괴해버린다. 그리고 체내에서 해로운 것들을 닥친 대로 먹어치우기 때문에 대식세포라고 한다. 마크로파지 대식세포. T임파구가 있다. 골수에서 만들어진 임파구의 일부는 흉선을 통하여 면역세포로 변신한다.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T세포다. T세포는 침입자를 공격하여 일체적인 공격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 종류가 나누는데 첫째로 킬러세포가 있다. 병원균을 킬러 저격을 하는 이런 세포가 있다 하는 거죠. 암을 잡는 차원의 37도의 비밀이라는 황준은 박사님의 이야기네요. 저체온일 때는 혈류장애로서 각종 질환이 유발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체온 유지가 중요하다. 인간은 온혈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우리 몸은 일정한 온도 36.5에서 37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유지되는 체온은 에너지 공급원인 음식의 소화를 통해서 대부분 얻는다. 몸에서 만들어진 열량 중에서 20%는 간으로 가며 근육으로도 20% 가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더 많은 열량이 간다. 그리고 열량 중에서 45%까지는 몸을 통해서 외부로 방사된다. 우리 몸의 온도는 신체 기관의 활동을 도와주는 효소의 작용이 37에서 37.5도에서 이렇게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면 암도 낫는다.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면 암도 낫는다.文明 발달함에 따라서 사회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현대인들은 복잡한 마음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인간과의 불편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응어리가 쌓이게 된다. 나아가서 심신의 부조화를 초래하기도 하고 급기야 질병이 생기기도 한다. 초기에는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잠이 오지 않는다는 가벼운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더욱 진행이 되면 노이로제 또는 이와 관련된 신체 조직이나 장기에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만성 소화불량, 만성 피로, 기타 암의 전조증을 나타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암으로까지 진행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마음의 상태가 건강과 질병을 결정한다. 마음의 상태가 질병을 생각할 때 몸만을 다들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서 뭐 어떻든 하는데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이렇게 하는데 면역력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 핵심적인 것이 되어지겠네요. 마음의 상태가 건강과 질병을 결정한다.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전달, 긴장, 고통, 그리고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한마디로 스트레스라고 설명을 한다. 암이 나버리면 장부터 깨끗하게 해라. 장을 청소해라. 소장의 기능을 감도시키는 원인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 인난 소장의 운동성 저하, 또 음식물 소화와 영양 흡수 능력이 저하, 자극성 음식과 독성 물질의 섭취에 따른 소장 점막의 손상, 대장의 배변 기능 이상, 장내 세균에 의한 이상 발효에서 오는 유독성 가스의 역류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은 많이 먹는 과식, 급하게 먹는 속식, 또 가려 먹는 편식이나 육류나 동물성 지방,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또 정백소금의 과도 섭취에 있다. 정백 음식에 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옳지 않네. 혹시나도 암 자가 방법은 먹으면 약이 되는 항암 기전 50선이 있고, 암 치료의 새 희망, 생체 부활 요법, 암 치료의 핵심은 내 몸의 자연력 치유, 또 소금 우웅의 지역에서 얻어진 천일염을 먹자. 잘 걸리는 14대 암은 정체를 알면은 이긴다. 정체를 알면은 이긴다. 이렇게 정리했네요. 황준희 약학 박사님이시네. 경북고등학교에서 성균관 이렇게 대한의사회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 약학 부분에서, 그런 약학은 영양학에 대한 관계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암은 치료가 된다. 요즘 이제 푸드 닥터 이런 또 박사님도 있고, 다양하게 약학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기가 좋은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치료법 드디어 찾았다. 암치료법 찾으는 두 번째 임상보고서다.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암치료는 벌써 오래전에 이렇게 치료의 관계성이 막스 걸슨 박사의 히트적인 그 암치료 요법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 치료에 대해서 이런 좋은 미역이 좋다, 톳이 좋다, 다시마가 좋다, 이런 이제 약학 박사로서 일반적인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모기 때문에 차 안에서 보는 게 가장 좋겠다. 다시마, 미역, 아스파라거스, 백합과의 수주 여성물의 아르파르긴산 이런 게 나오고, 이뇨, 미나리가 도움이 되고, 또 산마늘, 백합과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 생성 억제를 해주고, 또 부추가 주요 성분에서 알리신, 또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먹으면 도움이 되겠다. 질경이 여러 해살이라서 이렇게 차전자라고 하는데, 주요 성분으로서는 플라타기닌산, 아우코린 이런 것들이 있다. 만성 위궤양에는 위궤양, 양배추는 이렇게 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신선초나 미나리과에서 속하는 이런 것들이 빈혈, 고혈압, 당뇨병 등등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입줄기세포의 항암력은 밀선 또 보리선,
민들레, 국화차 이런 것으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고구마도 순무, 더덕, 또 울금, 연근, 감자, 또 뿌리 채소에서 마늘, 생강, 당근. 자, 이렇게 꾸몄어요. 암은 치료된다. 현재 암 치료 만족스럽습니까? 암 치료의 새 희망. 또 잘 걸리는 14대 암 정체를 알면 이긴다. 먹으면 약이 되는 항암식품 50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네요. 약학 박사님께서 쓰신 것이니까 암 치료 드디어 찾았다. 성별연화는 남자 한의의 37.1%, 여자 한의의 30.8%에서 증상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위암이 17%, 간담도 16%, 만성질환 간경화가 15% 등의 순이었고, 외래 한의들의 경우에서 만성 간질환, 간경화, 폐기력, 또 만성 신부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콜레스테롤 사람은 심혈관과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많은 반면에 저콜레스테롤 사람은 암이라든가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더라. 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콜레스테롤 혈증은 증상 발현 전의 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일부 암의 발현 전 단계에서 저콜레스테롤 혈증이 나타나기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160에서 200 사이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제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죠. 합성 비타민 과다 복용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한다.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막아주고 신체 노화를 방지해준다는 이유로 생명의 묘약이라고 불렸던 합성 비타민 A,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이 건강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망률을 5% 이상 증가시키는 충격적인 결과가 의학협회지에서 발표가 되었고,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 연구팀은 최근 20에서 25년간 비타민 관련 업계는 비타민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잘못된 환상을 퍼뜨리는데, 결과로 혹시나도 수술하려고 하는 암자가 진단과에 대해서 림프선, 또 대변의 이상, 혈로, 면역 혼란,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궁암은 자궁이란 태아가 잘 잡는데 뭐 이런 어느 한쪽의 정상적인 거 자궁의 질부를 발생하는 질부 이 경관에 대해서 자궁 내막암도 있고 자궁 경부암 또 내막암 위암 헬리코박터 균이 전염이 된다고 또 이렇게 나왔네요. 또 유방암에 대해서 유방이란 가슴 양쪽으로 둥글게 솟아오르는 피부와 조직의 용기를 말한다. 해서 유방의 한가운데 앞으로 돌출된 부분을 유두라고 하는데, 잘 걸리는 14대 암 정체를 알면 이긴다. 철분 과다 섭취가 남성 발암률을 높인다. 남성들이 철분을 조금이라도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에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새로운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철분은 붉은 살코기와 비타민 또 보건 공유 등이 많은 함유된 필수 영양소로 부족하면 빈혈이나 정신지체 등의 의학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보충으로 해서 먹어서 이롭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철분이 보충제로 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마음의 평화를 찾자. 먼저 암을 비롯해서 스스로 물질병이라도 단정해서 빠지지 말고, 또 소금은 어떻게 제대로 알고 먹자. 제일 이상적인 소금은 무공해 지역에 있는 것들, 간수를 뺀 소금, 천일염을 볶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천일염의 80여 가지 성분은 생명을 잉태시키고 자라게 하는 태중의 양수 성분과 거의 같기에 바다의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자라게 한다. 일상생활에서 양수를 먹을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할 제일 좋은 소금 섭취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대학교 김치연구소에서 정제염, 천일염, 구운 소금, 죽염 등 다른 소금을 사용한 김치로 항암 효과를 측정하는데, 죽염으로 만든 김치의 추출물이 암세포를 죽이거나 성장을 멈추게 하는 등 월등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내에서 산화란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가 점점 쌓여서 신체 기능이 퇴화되는 현상이며, 환원이란 면역 또는 정화 작용을 통해서 노폐물과 독소가 제거되어 신체 기능이 정상화되는 현상으로, 암 치료의 핵심은 내 몸의 자연 치유력. 피톤치드를 마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피톤치드의 다양한 효과 중에서 특히 항균 효과와 면역력 증가 효과는 과학적으로는 증명되고 있다. 이런 것들, 피톤치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살림요기 방법은 또 봄, 여름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하루 종일 피톤치드 발산량이 제일 많은 때가 언제일까? 아침 5시 pp 2.7 pp고, 저녁 6시 6.9이지만은 낮 2시에는 9.7 ppm이다. 낮 12시가 피톤치드가 높다는 거죠. 활엽수보다는 침엽수가 많은 것으로 가자. 피톤치드는 활엽수보다는 침엽수에서 더 많이 나온다. 피톤치드 함량이 가장 많은 나무는 편백나무. 편백나무는 100g당 피톤치드 함량이 4.0. 우리나라에서 침엽수 중에서 소나무와 잣나무가 피톤치드를 많이 생산한다. 건강에 좋은 음이온 역시 활엽수보다는 침엽수, 잎을 통과할 때 많이 발생한다. 출발 전에는 계곡, 호수가 있는 산림 욕장인가를 확인하자. 음이온은 빛에 의해서 물 분자가 산화할 때, 물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물 분자가 공기와 마찰할 때 주로 생성되기 때문에 물 근처가 가장 많다. 또 계곡이 있으면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 때문에 습도가 높아져서 피톤치드도 계곡으로 몰린다. 피톤치드. 그래서 수포 치유 효과를 확실히 느끼고 싶다면은 계곡이나 호수가 있는 산림 욕작으로 가자. 계곡에. 그리고 산 꼭대기보다는 산 중턱이 좋다. 꼭대기는 또 바람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했네요. 지름이 10에서 16인 호염기구는 0.2에서 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염기구. 그래서 여러가지 알레르기 반응으로 항원이 결합하면은 헤파린과 히스타민이 방출이 된다. 단군은 지름이 13에서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임파군은 나머지 35에서 40%를 차지하고 있고, 지름은 그래서 임파구로 혈소파는 그렇다. 이와 같이 인체 내에서 혈액의 역할을 그 어느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결국 혈액이 혼탁해지고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신체의 어느 부위가 장애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는 혈액 혼탁이 직간접적으로 모든 질병과 관련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염증성 급성질환뿐만 아니라 암을 포함한 고혈압, 뇌졸중, 심근, 경색 등 각종 만성질환들은 거의 다 혈액의 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모든 질환들은 혈액 속의 산소 부족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암치료. 뼈가 약화될 수가 있다. 캐나다에서 연구해본 결과 유방암과 전립선암 치료로 이런 것이, 이번 연구 결과로 유방암과 전립선암 환우들은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연구진은 유방암과 전립선암에 관한 3,500건이 넘는 연구가 있는데, 안드로겐은 주로 고환에서 생산되는데 전립腺암 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 따라서 안드로겐 수치를 낮추면 흔히 전립腺암이 줄어들거나 성장 속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이런 호르몬 요법으로 전립腺암이 완치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호르몬 요법도 뼈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들 연구진은 비스포스네이트를 이용하면 뼈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즉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우들을 비스포테이트 치료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안드레젠 백탈 치료와 함께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를 받은 전립세암 환우들은 곧 골 결손이 증가했으나 비스포네이트 치료를 받은 이방암 환우들은 골 손살이 줄어드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 항암 치료로 빈혈, 암 재발과 관련이 있다. 항암 제적에는 적혈구를 감소시켜서 빈혈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있다. 그런 경우에 빈혈로 소음이 차고 피로하게 된다. 그런데 바로 그런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재발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빈혈을 치료하다 보면은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로 빈혈이 생기는 경우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매우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되어진다. 암 의사 270명의 대답은 항암제는 NO 하고 있다. 1985년 미국 데비타 연구소장은 미국 의회에서 암을 볼 수 없다고 증언을 했다. 1988년 연구소에서 이렇게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인텔리인 총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의 두뇌에는 최신의학 지식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용되는 약품도 더없이 유효성이 높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항암제가 결과적으로 무서운 살인지인 것을 보니 그러한 우리의 믿음은 뿌리부터 산산이 부서져 버린다. 일본암 의료의 최고 책임 부서인 후생노동성의 담당 기술관은 항암제가 암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항암제는 명독으로 많은 암 환우는 그 독으로 인해서 죽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간에서는 독살이라고 하는 것이다. 독살.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암 환우의 독살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항암제는 강력한 발암물질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항암제를 써서 새로운 암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항암제의 정체는 중암제였던 것이다. 더구나 항암제는 저혈 기능을 파괴한다. 그때 암세포와 싸우면 면역세포도 함께 섬멸이 된다. 항암제는 암과 싸우는 병사들을 모두 죽여버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암세포뿐이다. 항암제의 정체는 암의 응원제였던 것이다. 그렇게 끝났네요.